10억짜리 컨디션 좋은 4층짜리 건물이 9억이나 내려 현재는 1억 원대입니다. 1층은 주차장, 2층, 3층, 4층은 주거용으로 총 14개 가구입니다. 이렇게 가구 수가 많다 보니 월세 받기 좋은 수익형 부동산인데요. 인근 대학병원과 초중고 밀집 지역이다 보니 향후 임대 놓을 때 공실 우려도 적은 게 장점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지상 주차장부터 좀 볼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바닥은 좀 멀쩡합니다. 멀쩡하고 그 다음에 주차 라인도 잘 그어져 있고, 그래서 지은 지가 이제 2019년 승인 건물이니까 건물 상태는 뭐 나쁘진 않은데 군데군데 이제 수리나 이런 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좀 미리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건물만 매각 대상이고 땅은 또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협상하는 거랑 향후 접근하는 어떤 전략,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향후 이제 영상 요거 현장 영상 끝나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천장은 저렇게 뜯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누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수 때문에 잡아하려고, 왜냐면 천장에 누수가 생기면 위치를 파악해야 되니까 천장 이런 텍스 있죠. 이런 부분을 좀 뜯어내서 안에 배관 상태를 보거나 아니면 그 위에 마감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본건은 이제 정사각형 땅 모양으로 땅 모양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뒤쪽인데요. 이쪽은 약간 이제 조경수 나무가 좀 있긴 한데 일정 폭 한 1.5m 정도 폭이 있는 작은 이제 텃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간이 있었고, 그 뒤쪽은 벽돌 마감이에요. 저렇게 알록달록한 갈색 벽돌 마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실외기가 이제 군데군데 다 달려 있죠. 그래서 옵션으로 그 에어컨이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집하고 경계면도 저렇게 펜스로 잘 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어 있는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계량기가 보면 이빨 빠진 것처럼 다 없죠. 그래서 이렇게 떼간 거는 한전에서 한 3개월 정도 체납이 되면, 독촉했다가 체납되면 저렇게 떼갑니다. 그래서 이제 떼간 자국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낙찰 받는다고 하면 이제 붙인 다음에 한전에다 다시 재신청해서 붙여야겠죠. 그래서 1층 모양은 이제 주출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보면은 내부가 조금 지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보면은 물이 먹어서 페인트가 녹아갖고 아래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정신 사나운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내부는 이제 전체가 공실이다 보니까 그래도 벽면은 이제 유광, 광이 있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은 이제 대리석 저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비어 있다 보니까 먼지가 좀 쌓여 있고 뭐 그런 자국들은 좀 많더라고요. 자, 보이시죠? 저렇게 먼지. 그래서 전기가 또 안 들어와서 약간 어둡긴 합니다. 근데 햇빛은 좀 잘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좀 밝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햇빛이 들어오니까 지금 복도에 등 하나 안 들어와 있고 제 카메라 플래시만 좀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좀 밝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페인트를 먹고, 그런 페인트가 아래로 뚝뚝뚝 떨어져서 아까 이제 1층에서 본 것처럼 좀 이런 페인트 흰색 자국들이 좀 많았죠. 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누수나 이런 게 습이 좀 차니까 좀 말리려고 아예 그냥 그 문을 전 세대 문을 다 개방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 집행관 조사관이 왔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문은 열려 있고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그 안내문, 그러니까 법원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10평 정도 내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실, 보일러실 있고요. 상태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아마도 이제 최근까지도 월세나 이런 걸 좀 주지 않았나. 화장실도 보시면 컨디션 괜찮죠? 이 정도. 그래서 딱 혼자 아니면 2인 거주하기. 여기 싱크대도 보면 인조 대리석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보면 그래도 나름 신경을 썼구나. 그 다음에 왼쪽에는 아까 이제 지나쳤는데 조그만 냉장고가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신발장이죠. 그래서 옵션이 이제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뿐만 아니라 다른 그 호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복도를 따라서 좀 가는데 2층은 총 6개 호입니다. 원래는 이제 건축물 대장상 4개의 호거든요. 근데 이제 2층은 4개, 6개 호, 그 다음에 3층도 6개 호, 그 다음에 총 4층의 주인 세대인데 거기는 이제 2개 호에서 총 14개 호가 이제 그 주거용 건물로 빠져서 월세 받기는 참 좋죠. 그리고 바닥도 보시면 약간 하얗게 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뭔가 이상할 땐 천장을 올려다 보면 됩니다. 천장 상태는 지금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무늬가 저기 이제 약간 알록달록하죠. 무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저렇게 무늬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시공을 한 거고. 그래서 복도는 깔끔하죠. 창도 잘 들어오고 상태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호 같아요. 여기가 안쪽인데 여기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2층을 밟고요. 이제 이거는 밟고 이제 3층을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계단이 그렇게 좁진 않아요. 건물 자체가 평수가 좀 있다 보니까 막 건물 계단이 좁고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층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있고 여기 정면에 보이는 게 301호로 되어 있죠. 그래서 301호도 3층도 총 6개 호로 되어 있고 복도도 좀 멀쩡하죠. 근데 이제 3층은 좀 특이할 만한 게 안에가 지금 보면은 딱 이제 느낌이 오죠. 아, 이 누수구나. 그래서 방바닥이 저렇게 젖어 있고 바켓스 같은 걸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딱 올려 보니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천장에 세면이 저기서 물이 먹고 안으로 내려와서 저렇게 이제 그 벽지나 이런 걸 젖으니까 안에 상태를 어떻게 보려고 저렇게 이제 잘라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렇지 나머지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뭐 멀쩡합니다. 여기도 천장형 도움으로 해갖고 수리를 잘 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라인, 그러니까 이제 1라인 쪽,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여기 그 301호라고 돼 있고, 그래서 그 1라인, 그러니까 위쪽으로도 올라가 봐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에서 먹고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난간도 저렇게 하얗게 떨어져 있죠. 근데 이제 그 원인은 제가 추정하는데 좀 이따가 나옵니다. 옥상에서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비슷합니다. 그죠? 2층 뿐만 아니라 이 3층도 복도 계단이 이제 그 좀 먼지가 쌓여 있고 여기도 이제 뭐 하얀 가루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먹고 내려온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수리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문짝도 일체형으로 잘 그 전자키로 다 달려 있고요. 자, 안쪽의 집도 저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하나같이 일률적으로 저렇게 인테리어나 이런 게 잘 되고 타일이나 이런 것은 깨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1라인 쪽, 그죠? 그쪽에 이제 물이 옥상 쪽이 먹고 들어오니까 아래층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거고 그런 부분만 잘 잡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1억 대잖아요. 물론 이제 땅에 대한 거는 이제 그 땅 주인을 만나갖고 얘기를 해봐야겠지만요. 이 정도 4층짜리 건물이고 위치도 좋고 여기가 인근에 대학병원이랑 초중고가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나 이런 거 놓기에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에 나온 월세를 이제 최저로 봤는데 월세가 35만 원짜리가 최저고 나머지는 뭐 40, 45, 50 뭐 이러더라고요. 자, 여기는 이제 4층인데요. 여기 정면에 보이는 게 401호고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 같아요. 방 3개. 아, 여기가 아니라 이제 402호가 주인 세대거든요. 여기는 보면은 저렇게 밑바닥에 젖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저 이쪽이 이제 약간 베란다 식으로 해서 일부 추가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안쪽으로 살짝 먹고 들어오는 느낌. 그렇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룸형으로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은 또 보일러실하고 이쪽 나가 보면요. 저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층은 여기는 이제 승강기가 없긴 한데 4층에서 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4층 천장에서 물이 좀 샜었잖아요. 아니 3층 아래에서. 근데 이제 샌 부분은 이제 방 안쪽이고 이쪽은 테라스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샌드위치 판넬로 저기가 또 뭐 있는데 여기는 이것 때문에 아래층이 새는 것 같지는 않고 위치가 좀 다릅니다. 아까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그 위쪽 천장이었죠. 여기 위쪽이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입니다. 주인 세대고, 주인 세대가 402호로 돼 있어서 이 건물 같은 경우 주인 세대가 있어서 아마도 이제 낙찰 받으면 여기 거주하면서 거주 비용 아끼면서 월세 받고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때문에 그 아래의 집이 마찬가지로 새는 것 같아요. 보시죠? 그죠? 여기가 도배를 다 뜯어놨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열어놨고, 이 열어놓은 이유가 아마도 여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이시죠? 이렇게 곰팡이가 슬어 있고 하다 보니까 열어놔서 최대한 환기를 시키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보이시나요? 저기 보이시죠? 저 창. 제 생각으로는 저쪽에서 먹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따가 볼 텐데 그쪽 외부 실리콘 코킹 이게 좀 틈이 벌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비가 좀 세차게 몰아칠 때 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그 물 새는 건 누수 새는 거는 실제로 이제 세봐야지 압니다. 이렇게 해봐야지 뭐 알 수는 없고. 여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이제 누수 부분만 제외하면요 깔끔합니다. 방 3개에다가 이 정도 평수면은 아파트로 치면 거의 한 30평 정도 되니까 충분히 아파트 살 돈으로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아파트 살 돈으로 요걸 사서 싸게 사서 이제 여튼 이런 집 살면은 거주 비용 아끼잖아요. 월세 요 정도 아파트 평수면은 관리비는 최소 3, 40은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3, 40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거주 비용도 아끼고 건물 관리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윗집에도 그렇고 위층에서 이제 물이 새다 보니까 바닥이 이제 흰색 페인트가 젖어 있는 모습. 이제 전체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분만 이제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캐치해야 되고, 이런 집 잡을 때는 일단은 섣불리 손을 건들면 안 돼요. 일단은 장마철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철을 기다려야 돼요. 바로 섣불리 그 어떤 수리를 할 게 아니라요.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옥상인데, 옥상이 여기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옥상 바닥이 좀 갈라진 게 보이시죠? 이게 방수층이 깨지면은 이쪽으로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금간 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방수 작업 칠 때 뭐 상도, 중도, 하도 이렇게 치는데 거기서 배합이 좀 잘못됐거나 아니면 너무 약하게 뜯거나 뭐 어떤 마감이나 이런 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면요. 보면 저런 식으로 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 그렇죠? 여기 틈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 비닐로 대충 덧대놨는데 저런 쪽에 창틀에 대해서 실리콘 코킹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바람이, 그러니까 이제 비가 조금 올 땐 상관없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바람 타고 들어오면 강풍으로 해갖고 저 옆으로 때리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많이 오면은 절로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물이 또 셀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붕은 싱글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감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누수가 원인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쪽 지금 보면 다락이었고 여기 다락이 온지 계속 곰팡이 쓸었었잖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 틈도 지금 보면 마감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어 갖고 약간 그 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누수를 잡는 것보다는 한 차를 좀 지내보고, 그러니까 장마철 여기 바닥 갈라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갈라지는 거 한 10년 이상 있어야지 갈라지는데 벌써 갈라졌어요. 그래서 건물을 좀 지을 때 옥상에 대한 방수를 충분히 고려를 하고 좀 마감을 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지은 이게 2019년 승인인데 지은 지 6년 차거든요. 6년 차면은 4층짜리 건물이 6년 차면 그렇게 뭐 오래된 건 아니에요. 거의 이제 좀 신축이라고 할 수 없네. 그래도 준신축으로 상태는 괜찮은 상태거든요. 6년 차면. 근데도 저런 상태면은 사실상 방수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철을 지내서 실질적으로 어디서 새는지 체크했다가 이제 다 마르고 나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나 이런 거 좀 살펴봤고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수리를 좀 필요로 한다. 이런 건 수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건물만 매각 대상이고요.
보시면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2층, 3층, 4층에서 제시까지 해서 총 220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감정이 10억 됐어요. 건물값이 좀 있다라는 거죠. 건축비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감정가가 10억인데 1억대까지 돼 있어서 완전 똥값이고 굉장히 싸졌죠. 자, 그래서 1층인데요. 지금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주차 라인이 그저 있고 여기가 주출 입구고 피로티로 1층은 주차장이고 총 9대가 주차를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14개 호잖아요. 근데 주차장은 넉넉한 편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인근에 이면 주차로 해갖고 주차하는 차가 많아요. 여기가 완전한 어떤 주거 지역이긴 한데 여유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이쪽이 통로죠. 그래서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층. 근데 2층은 공구사항은 이제 4개 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현황은 6개 호다. 근데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여기가 3호 같은데 3호는 이제 투룸이에요. 그죠? 여기 방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원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거는 2층이 그 보면은 2층 여기 호가 3층이었나요?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층. 3층이었군요.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3층도 마찬가지로 6개 호고 똑같아요. 구조가. 근데 이제 보면은 3층에서 계단에 있는 그 집 있죠. 이쪽에 봤을 때 천장이 이렇게 많이 그 뚫려 있었고 여기에 이제 바켓을 받아놓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누수 자국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쪽에. 그죠? 뭐 잘 기억해 보시고. 그래서 3층 6개호. 그래서 4층인데요. 4층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여기가 그 원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여기가 이제 3룸으로 해서 주인 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수가 여기랑 여기는 이제 좀 괜찮았죠. 여기가 이제 밑에가 좀 먹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아랫집이 천장이 먹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쪽 들어오자마자 아랫집이 여기였으니까 여기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쪽도 지금 보면은 그 방수나 이런 게 추가 공간에서 그 바닥 실리콘 방수가 약간 벌어져 있는 게 있었는데 근데 여기랑은 좀 멀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먹어서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배관에 문제가 없다는 한 가정 하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배관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외부보다는 내부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배관은 오히려 더 잡기가 쉬워요. 물 흘려보내면은 바로 캐치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외부에서 비가 들이차는 거는 이제 장마나 눈이 올 때만 체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 어떤 누수를 잡아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이제 천장이 그 이쪽에 옥탑이 있었죠. 그래서 온 게 이제 좀 곰팡이가 슬어 있었는데, 여튼 4층은 3룸에다가 방 하나 원룸이다. 그래서 총 2개 호다. 옥탑을 보면요. 여기가 이제 그 싱글 지붕으로 돼 있었고 이쪽이 그 옥탑 그 아래쪽 4층에서 봤을 때 이쪽이 이제 겉면이 곰팡이가 많이 슬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틀이 이쪽이 막 그 틈이 실리콘이 벌어져 있어 갖고 이쪽으로 물이 새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쪽도 하나 뭐가 있었죠. 그렇죠? 여기 문이. 그래서 이런 쪽 2개를 어느 정도 좀 방수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옥상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옥상 돼 있고, 그래서 옥상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축물 대장상 보면요,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12개 호인데요. 근데 이제 14개로 쓰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적발이 되면 위반이 될 텐데, 지금 지은 지가 2019년이죠. 6년 지났는데 요 정도 적발이 안 된 거면은 크게 뭐 낙찰 받고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 악의적으로 신고하면은 뭐 걸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9대로 되어 있고요. 사용 승인은 이제 2019년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딱히 뭐 특이할 만한 건 없어요. 건축상황에. 임차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2019년 지금 4월 25일이 최선 승인 말소 기준일인데요. 지금 보면 2020년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낙찰받고 막 그 물어줄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후순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집 있음. 요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원룸 시세를 볼게요. 본건이 한 요쯤에 있는 거예요. 숫자 5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매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보시면 낮은 가격선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지금 10년 이내
여기가 이제 그 대학병원이거든요. 연세대. 그래서 여기가 이제 300에 3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5. 이런 거 보면 최소 한 집당 월세는 40만 원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곱하기 14는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 곱하기 14를 한 거지, 40에. 근데 이 14에는 주인 세대랑 투룸 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540인가 나올 겁니다. 이거보다는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본건이 이쪽에 있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낮은 가격수를 한 건데, 여기는 거의 이제 반전세가 많아요. 다가구가 4천에 17. 그러니까 반전세로 해도 월세 17은 받아가니까 이런 게 또 특장점이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본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교 운동장 있죠.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 도로가 대략 한 6m 도로 한번 볼까요? 파가 하나, 한 6m 정도 도로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 차거든요. 이 차가 대략 한 3개 정도 보일 것 같죠? 차가, 이 폭이 보통 한 2m, 19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m 잡는 게 맞는데, 거기에 3개 들어가니까는 여기는 6m, 여기는 좀 더 크네요. 한 8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쪽이니까 이쪽에 그 거실이 있는 쪽은 이제 정남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좀 잘 드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상황을 보면 본건이 여기 음영 처리가 된 게 1km 정도 반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학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학교도 있고, 주거 밀접 지역이니까 뭐 크게 무리가 없죠. 학교도 있고 하니까는 뭐 월세나 이제 병원 출퇴근하는 사람들 잡아서 그 임대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입지적으로는 좀 괜찮다.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는 이제 8분이면 갑니다. 이 본권에서 여기까지 한 2km면은 갑니다. 원주 종합터미널도 있고요. 그래서 위치는 지방이긴 하지만 위치는 나쁘진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요, 이 중앙고속도로거든요. 그 다음에 위가 이제 영동고속도로. 근데 여기가 이제 반경이 10km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가 남원주고 중앙고속도로까지 가는 데가 이제 한 10분. 키로수로 따지면 4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반경 10km니까 한 20분 내외면은 짧으면 15분, 길면 20분 내외면은 이 영동이랑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도 탈 수가 있어서 외곽으로나 이제 서울로도 좀 수도권으로도 빠지기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총평을 내리면, 일단 가격이 매우 싸다. 신축 건물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수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보수는 이제 누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탱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누수에 대해서 누수 경험이라는 건 누수 수리, 건물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으면 누수업자 붙이면은 이제 눈탱이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잘 모르고 이제 오면은 누수업자들이 과잉, 그 다음에 좀 많이 견적을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것까지 해서 하게끔 해서 이제 누수에 대한 수리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률이 깎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수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땅이 없어요. 본건에 대한 건물만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땅에 대한 이제 주인을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저도 이제 건물 등기부를 안 떼봤는데, 이 땅을 쓸 수 있는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땅을 쓸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하면은 철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등기부를 떼보서 이 등기부를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일단은 만나보는 게 중요해요. 이 땅 주인을. 그래서 만나서 일단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이 사람도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 성립이 안 되면 이거 철거해야 되거든요.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땅세만 주고 그냥 써도 돼요. 그래서 여튼간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내가 이 땅세를 줄 텐데 그 얼마를 원하시냐, 이런 식으로 좀 그 땅세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될 거고, 아니면은 땅세가 아니면 아예 그냥 매수 제한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또 이제 패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만나야 돼요. 만나서 땅 주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땅 주인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건물을 철거할 상황이 놓인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러면은 이게 아마도 이 건물을 이 땅 주인이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져서 그러는데, 근데 땅 주인이 먹으려고 하더라도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땅 주인도 건물이 지금 저 상태면은 사실 누구나 아무리 가격이 싸도 누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누군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잘 이용해서 협상 카드를 잘 이용해서 이 땅을 사거나 아니면 땅세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좀 협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철거 소송이 붙어서 최악의 경우는 철거 소송이 이게 철거까지 나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건물 주인이 지금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철거에 대해서 지금 뭐 여력이 없을 거잖아요. 경매 넘어가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철거를 해요. 아무래도 철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다 한들 이 돈을 건물 주인이 그 돈은 갖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여력이 없으니까 이제 경매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이 땅 주인이 본인 돈으로 이걸 철거하거나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땅 주인도 머리 아플 겁니다. 왜냐면 요거 사고 또 수리도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좀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땡큐하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주인의 어떤 이제 철거에 대한 애로사항,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배째라 해버리면은 확정 판결이 있어도 이거 어떤 돈으로 철거를 해요? 그러니까 철거하려면은 철거에 대한 어떤 땅 주인의 부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튼 누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누수에 대한 부담, 이런 거를 좀 압박 카드로 이용해서 땅 주인을 만나갖고 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수리를 해서 좀 낙찰받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싸잖아요. 엄청 싸잖아요. 이런 4층짜리 건물 아무리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1억대인데 월세가 1년에 한 달 월세, 올 월세일 경우이긴 하긴 하지만 한 달에 500에 1년이면 6천.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라 거의 대기업 연봉의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연봉이. 그죠? 근데도 1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싸니까 딴 것도 없긴 한데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렇게 싸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살짝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아까 뭐 수리야 뭐 하면 되는 건데 이 땅 주인하고 얘기가 잘 안 되거나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요거는 좀 패스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주의할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합니다.